이 신발은 러닝화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안녕하세요. 나른키입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ASICS Gel Infinity입니다. 이 신발은 정말 예쁩니다. 몇 년 전 아식스에서 젤 컨턴 360이라는 신발이 나왔습니다. 그 신발은 전장 젤이 들어갔다고 광고했습니다. 퍼포먼스를 떠나서 사람들은 이런 쿠션이 많이 들어간 것을 좋아합니다. 쿠션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신발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어맥스 같은 경우도 전장 에어가 들어가 있고, 아디다스 부스트 같은 경우도 전장 부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급형일수록 더 부스트나 에어가 들어간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식스에서도 젤 컨턴 360이라고 러닝화를 만들었었는데, 그 신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외 리뷰어가 해부했어요. 그 신발을 해부했더니 젤은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겉모양,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으로 360도로 젤을 넣었지 실질적으로 안에는 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아식스가 소비자에게 사기쳤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아식스는 결국 이 신발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다시피 미드솔 전체가 젤입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단점을 가지고 옵니다. 쿠션화라고 하지만 사실 쿠션화가 아닙니다. 제가 러닝화로 추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러닝화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어퍼를 보겠습니다. 어퍼는 이게 제가 무슨 소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메쉬 소재는 아니에요. 메쉬도 아니고 가죽도 아니고 보기에는 통풍이 전혀 안 됩니다. 거의 외관상으로는 러닝화라기보다 거의 스니커즈에 가깝습니다. 느낌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부드럽습니다. 혀 같은 경우 혀는 완전 얇습니다. 거의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혀와 똑같이 얇습니다. 두께가 거의 없어요. 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패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푹신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힐 카운터는 힐 카운터도 안에 딱히 들어있는 건 없어요. 플라스틱 소재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패딩이 좀 두꺼워서 엄청 유연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치 쪽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카본 파이버 플라스틱 소재, TPU 소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는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에도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정감은 제공해 줍니다. 아식스는 안정적인 느낌은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코의 높이는 러닝화인 만큼 살짝 높습니다. 그냥 평균적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코 덧댐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푹신한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 신발의 미드솔입니다. 이 미드솔이 바로 논란의 중심입니다. 미드솔은 전장 젤로 되어 있습니다.
아식스 젤은 아식스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쿠션 시스템입니다. 젤이 들어있는 만큼 충격을 잘 흡수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신소재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그리고 반발력도 좋아서 젤의 인기는 예전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신 나온 아식스 러닝화를 보면 젤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들어가도 아주 살짝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은 전장 전체가, 미솔 전체가 젤입니다. 젤의 단점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무게입니다. 푹신은 하지만 반발력은 떨어지고 무게는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무게는 400g이 넘습니다. 엄청 무거운 신발입니다. 요즘은 농구화도 경량화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벼운 경우 200g대도 있고 보통 300g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러닝화인데 무려 400g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러닝화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고무 소재 같은데 약간 내구성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신발의 무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접지력은 제가 이거를 러닝화로 많이 신지 않아서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신발을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이 신발은 러닝화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초보에게도 러닝화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신발을 워킹화로 추천합니다. 물론 더 편하고 좋은 워킹화가 많이 있지만 이 신발이 워킹화로 괜찮은 게 디자인이 정말 스니커즈 같습니다. 디자인은 스니커이지만 쿠션은 러닝화만큼 좋습니다. 워킹화로 신으신 분, 스니커즈 디자인을 원하지만 러닝화의 쿠션을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인솔은 오솔라이트입니다. 엄청난 두께의 오솔라이트입니다. 이런 오솔라이트 쿠션과 전장 젤에서 나오는 쿠션은 정말 최고입니다. 하지만 반발력은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